대한민국과 250만 장애인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관리 감독만 철저히 하였더라도 이번 연전 노예 사건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조차도 좀 미흡했던 것을 다 개선을 해놨어요. 그분 한 분이 들어오면 장애 당사자로서 변화를 꿈꾸는 목소리로 언론의 주목을 받는 주인공. 이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그 자체이자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전제입니다. 소리로 세상을 보며 소수자 인권을 위해 끊임없이 외쳐왔습니다. 장애 당사자 서미아 의원이 있어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인식들이 자리 잡힌 계기가 됐다.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소리로 그려내는 세상. 변화를 꿈꾸는 서미화 의원을 만나봅니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해 긴 시간 시민사회 현장에서 발로 뛴 장본인입니다. 특히 지역시 의원을 거치며 자주 찾는 도시가 바로 목포입니다. 목포의 한 고등학교.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사는 장애인 여러분이 정부와 시대의 주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질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돕는 기회의 장입니다. 지역마다 열리고 있는 장애인 정보화 축제는 정보 소외계층이라 불리는 장애인에게 정보 활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데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이곳에서 열리고 있는 지역 축제에 누구보다 애정을 갖고 있는 서미화 의원입니다. 어디가 행사장인데? 이번 여기 네네네. 그 이번 행사에 도지사님, 교육감, 아, 지사님이 오셔? 시장님, 김원희 국회의원님, 네네. 시의회 의장님들이 다 오셔가지고 계단 두 칸. 네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네네. 네네. 계단 조심. 아, 네네. 안녕하세요. 목소리는 좋게. 아, 네, 어머니. 현장님. 네네네. 장애인 정보화 현장이라면 꼭 참석해 방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장애인 정보협회 축제나 정진대회가 매년 우리 전남 장애인 정보협회 회장이신 황영택 회장님께서 매년 개최한 행사거든요. 근데 또 이번에도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도 개최하신다고 초대장을 보내오셨고, 그래서 제가 다른 어떤 일도 다 제쳐놓고 지금 달려와서 함께 하게 됐고요. 어디서? 앞에서? 시각장애인 국회의원이긴 하지만 장애인 인권활동가로 이미 지역에선 유명했다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활약 잘 보고 있습니다. 네. 전남 지역 최초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열었고 장애로 인한 차별이 있는 곳이라면 최일선으로 달려갔던 대변자였습니다. 여기 후원회장님 전장수 아이고, 네네. 오랜만이에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네네. 장애인들. 네네. 제가 부탁하죠. 네네. 이런 활동을 바탕으로 목포시 의원으로 당선됐었죠. 아주 까칠한 시의원이었습니다. 하는 걸 바꿔놓더라고요. 사실 시의회가 하다못해 장애인 시설조차도 좀 미흡했던 것을 다 개선을 해놨어요. 그분 한 분이 들어오면 그래서 장애인으로서의 당신 역할을 충분히 하셨다, 4년 동안. 장애인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제일 앞서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발빠르게 대응하고 현장에서 뛰면서 발로 뛰면서 이렇게 하니까 저희 장애인들이 누구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찾게 되고 그렇습니다.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인정해달라고 끊임없이 외친 시간이었습니다. 한 발 더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십니다. 서미화 국회의원님께서 여러분들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정말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있어서 우리 장애인분들이 폐쇄되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주는 활동이 또 이 축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장애인이 불편한
불편하지 않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배제되지 않는 사회, 누구도 과학기술의 정보화에 접근이 되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미래가 문서 작성이나 정보 검색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경진대회 방식으로 치러지는 축제. 장애인이 문 밖으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의 장을 만들고 있는데요. 장애인 행사라면 지역을 가리지 않고 참석하는 서미화 의원.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당사자이면서 현재 장애인, 시각장애인이면서 국회의원인데 당연히 갈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이 확보된다면 저는 어디든지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또 그분들과 함께 하는 이런 동력을 통해서 제가 또 국회 활동도 더 힘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되도록 빠지지 않고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며칠 뒤 지역을 오가면서도 매일 이어지는 국회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국회 발언이나 회의가 있는 날이면 몇 시간이고 신경을 곤두세울 정도로 긴장이 이어집니다. 오늘 생성된 대화 성명은 현재 경찰 출신 제가 인권위의 비상명령으로 사항들의 임기가 종료되지만 국민의힘이 문서를 읽어주는 인쇄물 음성 출력기 도움을 받아 발언 준비를 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보다 준비 시간이 배로 들어가지만 누구보다 철두철미하게 확인 또 확인을 거듭합니다. 여기 수정할게요, 언니. 오케이. 거기서 수정하고 네. 드릴까요? 그걸 일이 덮어서 내가 넘겨드릴까요? 자를게요 이제. 시각장애가 있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으면 일을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국회라고 하는 곳이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결국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국민들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국회가 입법을 통해서든 감사를 통해서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준비되지 않으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서 매사에 제가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는 스타일입니다. 누구에게나 사랑받던 아이. 하지만 15살에 갑자기 찾아온 불치병으로 지금은 가까스로 형태만 보일 뿐입니다. 시각장애라는 벽 앞에서 많은 도전을 이어갔는데요. 이제 2000년대 초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세상이 너무 불공평해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살았는데 그 여성운동 이제 동료들을 만나고 또 이제 제가 사회복지학을 편입해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서 여성 장애인 인권운동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여성운동 단체들과.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속에 이미 이렇게 느끼고 알고 어떻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지 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하나 장애 차별의 문제다 이거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죠. 부당하고 차별받는 일에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목포시 1만 4천여 명의 장애인을 대신해서 의원이 된 시각장애 여성 의원 서미화입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아니 여러분의 자녀가 불법 납치 감금되어 한 번도 가보지도 않은 내 땅 섬에서 강제 노역에 시달리다 탈출하였다면 과연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침묵하며 그냥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장애인 인권을 대변해 현장에 나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10여 가지 장애인 관련 조례 개정과 다양한 정책 제안 활동을 펼치며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되기도 했죠. 이후 22대 총선에서 범야권 비례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 방송국. 특별한 만남을 준비 중입니다. 그런데 차에서 내리지 않고 한참을 머무르는데요. 3일 국회의원님도 이번 여름 특별한 계획 같은 것이 있다면 빈줄 질문 3일 답변. 방송 원고를 다시 한번 검토 중이시네요.
있어서 계획도 못 잡고 있네요. 빈줄. 국회의원으로서 뭐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 건지, 그리고 뭐 장애 관련해서 제가 시각장애 당사자라서 우리 한국 사회 장애인 뭐 강강이라든지, 또 제가 법안을 발의했던 교통약자법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또 앞으로 또 발의해야 될 법률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인터뷰 내용들이 오늘 방송에서 인터뷰할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정치의 연장선으로 방송에 참여하고 있지만 조금은 설레기도 하는 외출인데요. 아, 이거네. 내가 오늘 김경식의 자동차 모양이 그려져 있어요. 아, 여기에 이게 이분 김경식 MC님이신 듯합니다. 머리가 크시네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서 인사드려요. 저 네. 이동우라고 합니다. 아, 네. 네. 얘기 많이 아유, 들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더우신데 네. 앉으시죠. 자, 여기는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김경식입니다. 네. 진행자. 뭐 불편한 점은 동우 선생님은 예. 저랑 같은 네네. 병명인 것 같은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중학교 때 아마 네, 저는 중학교 한 때. 년, 예, 네. 예. 제가 뭐 쓰고 있는 반가운 얼굴이네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해 주신 걸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서미화 의원과 같은 망막색소 변성증으로 시각장애인이 된 이동우 씨까지 네. 특별한 게스트와 오늘 프로그램을 함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력을 유지하고 있어. 아, 제가 그 국회 막 들어올 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권 보장법을 이제 1호 법안으로 이제 그 입법 발의를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장애인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을 위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법률이어서 아마도 많이 이렇게 불편한 우리 장애인 분들이 이 법률이 제정이 되면 엄청 이동에 대한 좀 편의가 제공이 될 수 있는 권리 법안이거든요. 아주 더디지만 계속해서 누군가의 힘으로 가는구나. 그리고 누군가 힘을 내서 가게 되면 조력자, 동지, 길동무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나겠구나 하는 희망을 가지고 오늘 또 의원님하고 같이 자리를 하게 됐습니다. 턱 없어요? 국회 안을 넘어 대중에게 법안의 내용과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방송에 나선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서미화 의원님. 교통약자가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접근부터가 쉽지 않은 현실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보완하자는 법안 내용인데요. 기존의 교통약자 편의 증진법이에요, 이게. 네. 근데 이제 이제 국토부 소관인데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그 국비는 지원이 안 되고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그 장애인 콜택시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이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권이잖아요. 네. 맞아요. 사람이 이동할 수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전면 개정안으로 네. 교통약자 약자법.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 그래서 법령을 바꾸고 네. 모든 대중교통을 그 이동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들에게. 네, 저도 이제 한번 활동을 좀 살펴봤는데 아, 네.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야. 그랬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잠깐 해서 될 일이 아니고요. 맞아요. 그럼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사람의 주장에 설득력이 생기는 거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해주는 거죠. 같이 목소리를 내주면 훨씬 빠르게 세상이 바뀔 수 있다. 오늘처럼 이렇게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조금만 더 관심 갖고 한 목소리, 네. 같은 목소리 내주십사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동우 씨가 너무 네. 잘해주셔갖고. 한 번에 안 돼요, 이거. 그러네. 국민의 공감과 이해가 있다면 그러네. 더욱 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저는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전부 개정한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제22대 국회 1호 법안이 되기 위해 밤샘 대기도 자처할 만큼 이동권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동하지
못 해버리면 학교도 못 가고 직장에도 못 가고 어디 가고 싶은 데도 못 가고 결국 갇혀 있어야 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 정부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선진 국가에 해당한 정도의 경제 대국이잖아요. 그렇다면 장애인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고 우선적으로 보장돼야 될 게 이동권인데 이게 아직도 굉장히 시혜적이고 제한적으로 되고 있어서 이것이 되어야만 다른 권리도 다 연결성이 되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차별을 최소화시키면서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주말 오후 휴일 업무를 마무리하고 나서는 길이신가요? 퇴근이 아니고 잠깐 외출이랍니다. 그런데 표정은 설렘 가득. 딱 퇴근할 때 제 모습인데요. 지금 오늘 이렇게 급하게 하세요? 아, 근데 지금 잠깐 누가 오신다 그래가지고 집에 집문을 좀 내가 끌어줘야 되고 해가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표정이 되게 밝아 보이세요? 네네. 너무 제가 좋아하시는 분이 오거든요. 아 진짜요? 네. 반가움의 주인공을 만나러 가는 길. 아 여보. 잘 잤어? 반가. 반갑다잉. 오랜만이지? 반갑구만. 면도 안 했어? 아침에 했어? 이상한가? 아니, 개통을 하는데 껄끄러워서. 지금 어디로 가는 거지? 엘리베이터. 아니 부모님 네. 혹시 남편분 되세요? 아, 네. 네네. 네, 우리 집에 집안일을 아주 잘해주시는 우리 집의 대장님, 집 사람이십니다. 국회의원이 된 후론 남편 재술 씨가 주말에 서울로 올라와 서로의 안부를 챙긴다고요. 아, 그래? 여보 앉아. 이게 괜찮은가? 옷걸이가 있어도? 식사는 다 하고 있어? 아이고, 응? 뭐 먹고 살아? 밥 먹을 시간이 없더라니까. 아, 그래? 그래갖고 막 국회의원 회관에서 그 당신이 싸준 참기름이랑 열무김치랑 해가지고 햇반으로 비벼 먹는 밥이 제일 맛있어. 그렇지, 내가 해주면 제일 맛있죠. 당신이 해준 거. 열무김치랑. 한창 대화 중에 갑자기 등장한 휴지. 잠깐. 자연스럽게 화장을 지워내더니 다시 메이크업을 시작하는데요. 머리도 정리하고. 아니, 재술 씨의 손놀림이 어떻게 이렇게 섬세할 수 있나요? 아니, 우리 비서관들이 화장해 주는데 잘 못하더라고. 그래? 당신이 하는 게 제일 잘해. 그런가? 당신이 해준 사진이나 방송이 제일 이쁘게 나온대. 남편이 해주는 화장은 여자들의 로망인데 딱 맞는 립스틱 색과 발림까지 완벽하네요. 화장을 직접 해주신 이유가 뭘까요, 선생님? 아, 이제 시력이 안 좋으니까요. 네. 제가 화장을 이제 잘 못하니까 제가 좀 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잘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었죠. 아, 배우신 거예요? 이거? 아니요, 따로 배우진 않았어요. 아, 하시라고 시간 예, 내신 예, 거예요? 네. 어떠세요? 이렇게 세상에 네. 이렇게 화장을 해주신 남편분이 또 계실까요? 글쎄요,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누가 화장해 주냐고 많이 물어봐요. 아, 진짜요? 이제 제가 목포에서도 직장에 다녔고 시의회 출근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부부싸움 할 때도 해주냐고 물어보신 분도 있어요. 그 우리는 규칙이 부부싸움에도 화장은 해준다. 아, 진짜요? 그 규칙이 있어. 캠퍼스 커플로 만나 가족을 이룬 두 사람. 누구보다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동반자인데요. 저는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죠,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사람 성격이 굉장히 막 적극적이고 뭘 하면 막 하여튼 물불 안 가리고 이렇게 하는 좀 그런 성격이라서 그러면 국회에 가서 하면은 좀 몸이라든가 이렇게 건강 문제가 제일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좀 반대를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일단 되고 나니까 일단 이왕 됐으면 좀 열심히 해라 이런 생각이죠. 얼음 있어? 아이스로 주세요. 두 사람에게 시각장애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내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어디든지 달려갈 준비가 돼 있는 재술 씨입니다. 서미화 의원은 안창호 후보자의 질의응답서 내용과 관련 짧은 시간 틈틈이 문서를 확인하는데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게 매일매일 일이 있어가지고 바로 하지 않으면 오늘 안 보잖아? 이게 내일 것이 되면 옛날 것이 돼버려. 매일매일 새롭게 계속 브리핑하고 막. 당신이 타준 커피가 제일 맛있어. 사 먹기 싫어 그래. 맛있어, 좋아, 아주 맛있어. 간이 딱 맞네. 간이 딱 맞네 그래. 제 남편, 특히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저의 보이지 않는 시각장애라고 하는 이 불편한 점을 정말 말없이 옆에서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너무너무 잘 지원해주는 남편이 정말 저한테는 가장 큰 동료고 동역자고 힘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한층 가을이 깊어진 며칠 뒤 여전히 바쁜 하루를 시작하는 서미화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내 부대표로 언론과 당내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당내 정책조정회의 참석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전국 장애인 위원장 출마까지 그야말로 종횡무진 의정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소수와 약자에 대한 부당함을 거침없는 발언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을 울린 의료 대란 속에 최근 매일같이 병원을 찾지 못해서 환자들의 사망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도 자료 제출도 늦잠을 부리고 있고 담당 부서는 수차례 연락조차 받지 않는 일이 빈번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권을 보호해야 하는 정책의 빈틈을 찾아 올바른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고 있죠. 도생으로 살아남고 있습니다. 자살 예방 의무 교육이 국민의 생명권입니다. 국민의 생명권이 다른 어떤 것보다 중하지 않아요. 남들이 봤을 때 시각장애인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센스가 발휘가 되는 것 같고 굉장히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하시고 싶은 것에 대한 요점 그리고 문제의식 이런 것들이 되게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옆에서 보고 있으면 저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는 걸까 할 정도로 아주 다부지게 그리고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문제에 대한 굉장히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세요. 그러니까 장애인 관련된 단체를 직접 만나시거나 또는 집회 같은 데도 참석을 하신다거나, 그러니까 그냥 국회 내에서만 갇혀 계신 게 아니라 굉장히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법안들 또 많이 또 발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를 2주 앞두고 바쁘게 지역을 찾았습니다. 서미화 의원에게 지역구는 전국 모든 곳.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일이라면 어디라도 찾아가는데요. 오늘 이제 국정감사 앞두고 이제 사실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판단이 돼서요. 전남에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때 서로 소통해가지고 장애인 단체들 현장의 고충이 뭔지 듣고 20년 넘게 몸담았던 만큼 만나는 이들마다 반가움 일색입니다. 네. 교육으로 활동하시는 것도 많이 보셨대요. 네네네. 수고 많으시대요. 아 소장님 오늘 신안에서 오셨어. 우리 한솔이랑 잘 있어? 같이 갔대. 아 한솔이 데리고 왔어? 아이고 오메 도서관 우리 손영선 관장님. 안녕하세요. 나 어저께 차에서도 같이 타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마련한 간담회 현장. 여론권도 있었습니다. 점자 선거 공보를 제작을 했는데 후보자가 중도 사퇴했다는 이유로 그 점자를 제작하는 점자 도서관 비용을 못 받았다고 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국민의 대표 국회가 국정 전반을 살펴보는 국정감사에 장애인 인권은 빠질 수 없는 권리죠. 특히 현장의 목소리는 서미화 의원에게 큰 도움이자 공부가 됩니다. 그 수어 통역 안내 방송, 뭐 재난 방송이라든지 또 역사에서의 그런 것들도 제가 국정감사 기간에 좀 알아보고요. 사실 지역 간 격차가 심합니다. 그 장애인 정책 같은 것이 지방의 어떤 재정하고도 관련이 있고 지역이 갖고 있는 고민과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앙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지역에서 현장에서 뛰고 있는 분들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자세히 듣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역을 순방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현장의 이야기를 모아 법안으로 정책으로 실현시키는 서미화 의원. 국회 개원 이후 19건의 대표 발의를 포함해 총 300건이 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동안 외면당했던 소외계층의 더 나은 삶이 되어주기를 바라봅니다. 며칠 뒤 의원회관에서 국회 본관으로 바쁘게 이동 중입니다. 그냥 시간을 정한 건가? 이제 오비서관님이 대략 그쯤 할 것. 바쁜 걸음 와중에 업무 보고까지 이어지는데요. 다른 때보다 더 다급해 보이는데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제가 1호 법안으로 이렇게 발의했던 22대 국회 1호 법안이었던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안 제안 설명이 있습니다. 어제 잠은 잘 주무셨어요? 잠이 좀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안 설명 제가 잘해보려고 어제 밤에도 계속 읽어보고 아침까지 계속 읽어보다가 왔습니다. 여기 또 다른가? 일명 교통약자법을 시행하는 부처는 국토교통부입니다. 오정기 비서관십니까? 네. 호흡 한 번만. 너무 지금 가쁩니다. 네. 네. 빨리 걸어가지고. 네. 문 열면 바로 자리 있거든요. 네, 그래요? 네. 괜찮습니까? 네. 아이고. 네. 어디 앉아야 돼? 법안을 개정해 시행해야 하는 이유, 어떻게 법안을 실행할 것인지를 국토교통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며 설득하는 자리입니다. 법안 통과에 있어 중요한 설명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긴장한 서미화 의원. 오늘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타는 사람, 유아차를 밀어야 되는 사람, 지팡이를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과 국토교통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서 힘을 실어주십시오. 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발언이 끝나고 나서도 재확인을 거치며 긴장을 놓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되게 오히려 좀 내용을 더 듣는 느낌은 있었습니다. 갈 길이 많이 멀지만 이제 시작이 됐다. 이 22대 국회에서는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눈앞의 어둠 속에서 밝은 희망의 소리를 찾아내기까지 긴 시간과 만남이 필요했습니다.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미래를 꿈꾸며 소리로 보는 세상을 그려나가는 서미화 의원.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